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데나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바티칸 박물관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크게 두 사람의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두 사람이 지금 보이는 사진 위 문에 앉아 있어요. 저희 바티칸의 현관문이거든요. 저기 양옆에 두 명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혹시 한 명은 라파엘로인가요? 오, 맞습니다. 오, 아까- 네, 이 르네상스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오, 미켈란젤로. 네,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인데요. 네. 저 둘이 한날 한시에 바티칸에 와서 같이 불꽃 튀는 경쟁을 했습니다. 오. 이 둘은요, 둘 다 예술가였는데요. 추구하는 예술의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진짜라고 생각했고요. 네. 라파엘로는 그림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뭐 사실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더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 자기를 조각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림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건 사실 본인이 원치 않는 작업이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티칸 박물관. 안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와. 이 바티칸 박물관이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9개의 박물관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도 있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와 관련된 이제 근동의 중근동의 그런 유물도 있고 세트로 돼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동전박물관, 우표박물관, 마차박물관, 뭐 별별 박물관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소장품들이 이 교황궁에 있는 것들이고 교황님이 뭐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술가한테 시켜서 뭐 그렸거나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입장료만 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네. 이제 모두에게 공개된 공간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있게 해준 조각이 바로 저 조각입니다. 라오콘 군상. 네, 라오콘 군상. 네, 군상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오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트로이 사람이었어요. 트로이. 아, 뭔가 들어봤죠? 트로이 목마. 아, 맞습니다. 그건 내가 본 영화다. 이 트로이 목마 안에 네. 이 병사들이 막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방심한 틈에 목마에서 나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목마를 들여놓으면은 트로이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 라오콘이었어요. 라오콘은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가 뭔가 심상찮다는 것을 알고서 이거 들여놓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신들이 이제 계획을 해놓은 거였는데 감히 그 신들의 계획을 발설한 벌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라오콘도 죽고 이제 트로이도 멸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라오콘이 받았던 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눈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옆구리를 콱 물어서 독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라오콘의 옆구리가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해 있어요. 오. 이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저게 근육이 아니라 독이 퍼져나가는 이제 거예요? 근육이 막 꿈틀꿈틀 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조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원전 150년 네. 전에 저 정도의 정교한 조각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된 조각이거든요. 근데 뭔가 해부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와. 저 조각은요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지고 나서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놀라운데 당시 사람들은 저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지에 저 조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있었어요. 다 볼 순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라오콘이라는 조각이 뭐 그리스의 3인방 조각가가 만들었다. 막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네. 저 라오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신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이런 저런 조각은 우상이다. 이교도의 신상이다라고 여겨져서 뭐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땅 속에 묻어놓거나 하면서 이제 잊혀졌었던 거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라오콘이 이제 전설로만 남아 있었었는데 저게 언제 발굴이 되냐면 1506년에 이 로마의 한 포도밭에서 나옵니다. 포도밭에서요? 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밭을 일구다가 와. 저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이거 살살살살 잘 파보고 나니까 그렇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던 바로 라오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이프. 라파엘로. 아까 그 교황님이에요. 율리오. 산타 할아버지. 네, 율리우스 교황님이 이 라오콘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버선을 신고 계셨어요. 맨발? 그때 같이 발굴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라오콘을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좀 훼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땅속에 오랫동안 파묻혀져 있다 보니까 뭐 머리, 팔, 다리 이런 데가 부서져서 이제 발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팔이 없으니까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율리오 2세 교황께서 이제 많은 조각가들을 데려다 놓고 팔 붙여봐라. 복원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대다수의 조각가들이 생각했었던 라오콘의 팔의 모습은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한 명만 반대를 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구나. 맞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뱀이 옆구리를 콱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아이고, 팔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찔렸는데 하고 있을 수 없지. 맞아요. 그래서 팔이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요. 이 뻗은 팔의 모습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냥 우선 보기에 좀 멋있고 화려한. 네, 르네상스 시대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 라오콘의 이런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원이 되고 나서 모작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은 팔로 복원을 해놓은 모작들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고 우피치 미술관에도 있고 이렇게 다 팔이 뻗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 400년 정도 지나가고요. 진짜 팔이 나왔습니다. 이야, 미켈란젤로가 맞았네. 천재는 다르구나. 그래서 아주 예전에 네. 약간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뭐 이탈리아나 많은 지역에서 진짠지 가짠지 이런 떠도는 얘기와 관련돼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놓고 파묻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내 의견 맞잖아 말하려고 만들어서. 그렇죠. 아니 사실 미켈란젤로가 원래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마로 왔을 때 이제 후원자도 없고 막 집도절도 없고 혼자서 막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옷물 묻히고 분유 묻히고 해서 땅에 파묻어 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부식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대 조각이라고 속여 판 적이 있었거든요. 전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라오콘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과자였네. 그리고 미켈란젤로 콧대가 엄청 높아가지고 웬만해서 이제 조각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데 이제 라오콘을 보고서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들었을 혹시. 수 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걸 교황님이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라오콘을 다 보고 싶어 했는데 이게 교황청에 있으니까 우린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보여달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들이 저 라오콘이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대요. 그래서 이제 율리우 2세 교황님이 그래 그러면 같이 볼까 하면서 대중에게 라오콘을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조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이 두 명의 거장 중에 한 사람 라파엘로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딱 이름에서 예술인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림은 라파엘로의 자화상이거든요. 저 눈빛에 서려 있는 저 자신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좀 예쁘게 그렸구나. 네. 약간 밑으로 처진 게 누굴 깔보고 있는 눈빛이에요. 라파엘로는요. 아버지가 이제 궁중 화가였었고요. 네, 집안이 좋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뭐 잘생기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은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하는 4개의 방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교황님의 집무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아련실, 그리고 뭐 연회장, 그리고 뭐 식사하는 식당,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방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라파엘로가 다 이제 벽화를 그렸습니다. 내면의 벽에 다 라파엘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림을 보는 곳에 벽화를 라파엘로가 그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라파엘로가 서 있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 다른 박물관들이랑은 좀 남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개의 방 중에 가장 중요한 방을 이제 서명의 방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네, 사인. 이 교황님의 서명은 정말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 그 서명의 방 안에다가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정말 이 우르비노에 있는 한 시골에서 온 청년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고요. 그때 그렸던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막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요. 네. 뭐 우리 도덕책, 윤리책, 뭐 철학책 꼭 등장을 하는데 책에서는 요만하게 나와서 우리가 그 그림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엄청 커요. 벽에 그려져 있으니까. 아테네가 어디의 도시인지 아세요? 아테네 아테네. 그리스. 맞습니다. 이 그리스는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발전을 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최초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모인 사람들을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뭐 저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다 뜯어볼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운데에 2명의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이네요. 네, 그렇죠.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손바닥을 땅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손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저기 앞에 계단에 널브러져 있는 대머리 배불뚝이 아저씨는요? 저 아저씨는 이제 견유학파, 개처럼 살자라고 주장했었던 디오게네스입니다. 자, 다시 두 사람으로 돌아오면은요,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이데아. 플라톤. 오, 정답입니다. 이데아. 그래서 이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사랑을 할 때도 저 사람의 이름을 따잖아요. 네,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네. 플라토닉 러브. 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플라톤의 네. 제자였는데 스승이랑 생각이 달랐어요. 오. 이상 세계가 아니고 이 실생활에서 진리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한다. 라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이야. 아리스토텔레스. 공부 좀 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안 돼. 왼쪽에 이렇게 쑥색깔 옷을 입고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철학자인데요. 오히려 그 사람의 철학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맞습니다. 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던 네, 이제 그런 이름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천재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라파엘로가 저기에 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내가 빠질 수 없지. 라고 해서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이야. 어디 아, 있지?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을까? 벽 안에 그려놨네요, 혹시? 저기 오른쪽 기둥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까만 색깔 베레모 쓰고 우리 쳐다보고 있는 네. 아까 그 자아성 속의 얼굴 네. 똑같죠? 이야. 네, 그래서 라파엘로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라파엘로가 사회생활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파엘로가 앞에, 자기 앞에다가 세워놓은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은요. 원래 여기에 그림 그리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파엘로가 교황님의 명령으로 그 스승의 그림을 없애고 자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소도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소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그 화가는.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밀려났다. 아, 우리 스승님도 배려? 똑똑이 중에 하나로 네, 배울 게 많아요. 라파엘로가.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배려심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뭐 단순히 뭐 뭔가를 만들어내던 이 사람에서 이제 예술가로서 장인들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황청의 가장 중요한 공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벽화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이제 예술가의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저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는요, 당시 건설 중이었었던 베드로 성당이에요. 저 뒤에 건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율리오 2세 교황님이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고, 라파엘로는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미켈란젤로도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요,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교황궁을 꾸밀 정도면은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라파엘로는요, 빨리 죽었어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나요? 37의 나이에 죽었어요. 정말 단명하셨네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열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열병. 그때 네,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붙들고 그렸었던 그림인 그리스도의 변용이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유작입니다. 네, 저 유작도 바티칸 박물관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완성되지 않은 채로. 네, 이게 조금 남아 있어서 저 아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용모가 변하는 모습이고,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오게 되고 그것을 고치지 못했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라파엘로 이제 공방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완성을 하게 되고요. 저 병 걸린 아이를 예수께서 고쳐주는 바로 그 장면. 아마 라파엘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좀 기적이 있어서 나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엄청 컬러풀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의 건축을 얘기를 했었는데, 라파엘로가 죽을 때 그의 소원이 뭐였었냐면은 나를 판테온에 묻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판테온에 가시면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안에 있어요. 네네. 오. 그리고 라파엘로의 흉상도 같이 있어서 여기가 라파엘로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예전에는 성당에 아무나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나 판테온은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축물이고 거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귀중한 장소인데, 거기에 화가였었던 라파엘로가 묻혔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판테온까지 가는 라파엘로의 장례 행렬에 약간 영정사진처럼 네. 이렇게 그 행렬을 이끌었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